그 밤 눈이 사람 키만큼 쌓였습니다. 산골 마을 전체가 하얀 눈에 파묻혔습니다. 나무꾼 청년은 산에서 내려오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얼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때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젊은 과부가 나왔습니다. 청년은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룻밤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고 청년은 바보 취급을 당했으며 과부는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30년 후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된 것은 바로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그 하룻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보 취급받던 나무꾼 청년과 손가락질 받던 젊은 과부가 어떻게 서로의 운명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이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송림동이라 하였는데 소나무 숲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태백산 줄기가 끝없이 이어지는 곳이라 산이 깊고 골이 깊었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눈보라가 휘몰아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갔다가는 얼어 죽기 십상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돌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25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어 보기에는 듬직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도리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말이 어눌하고 눈치가 없고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시키는 일은 잘했지만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 해도 어느 때 씨를 뿌리고 어느 때 거두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포기하고 나무꾼이 되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마을에 팔았습니다. 그것으로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도리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았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허름한 움막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도 제대로 없는 집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빨래를 하고 혼자 잠을 잤습니다. 장가를 가야 할 나이였지만 아무도 도리에게 시집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보한테 딸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리도 장가를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 같은 바보한테 시집 올 여자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리를 놀렸습니다. 야, 바보 도리 오늘도 나무 팔러 가냐? 바보 도리 장가는 언제 갈 거냐? 바보 도리 그러다 평생 혼자 살겠다. 도리는 그런 놀림을 받아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에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도리를 얕봤습니다. 진짜 바보구나, 화도 못 내는구나. 그러나 도리에게는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착했습니다.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었습니다. 힘이 세서 무거운 짐도 잘 들었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도리를 부려먹었습니다. 도리야, 이것 좀 옮겨줘. 도리야, 저것 좀 들어줘. 도리야, 이것 좀 해줘. 도리는 시키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품삯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에 순덕이라는 과부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23이었습니다. 어려서 부모가 정해준 대로 마을의 한 청년과 혼인했는데 혼인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미끄러져 죽었습니다. 아이도 없이 과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순덕이를 구박했습니다. 팔자가 사나운 년이라고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결국 순덕이는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순덕이는 마을 변두리에 작은 초가집을 얻어 혼자 살았습니다. 삿바느질을 하고 남의 집일을 도와주고 때로는 산에 가서 나무를 뜯어 팔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젊은 과부가 혼자 사니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젊은 과부가 혼자 사는 거 봐라, 분명 남자가 있을 거야. 예쁘장하게 생겼으니 꼬이는 남자가 없겠어? 근거 없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순덕이는 억울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과부의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순덕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얼굴이 갸름하고 눈이 크고 맑았으며 피부가 하얗고 고왔습니다. 웃으면 볼에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예쁜 얼굴이 오히려 화근이었습니다. 마을의 남자들이 순덕이를 탐냈습니다.
특히 마을 이장의 아들 만수라는 자가 순덕이를 노렸습니다. 만수는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불량배였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여자를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이장이라 뒷배가 있으니 마을에서 행패를 부려도 아무도 제재하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순덕이에게 여러 번 접근했습니다. 과부 혼자 살기 힘들지? 내가 돌봐줄게. 나한테 잘 보이면 편하게 살 수 있어. 순덕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겠습니다. 돌봐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수는 화가 났습니다. 감히 거절해? 두고 보자. 만수는 순덕이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은 어디십니까? 서울이십니까? 부산이십니까? 대구나 광주십니까? 경상도십니까? 전라도십니까? 충청도십니까? 강원도의 깊은 산골이십니까? 제주도의 푸른 바닷가십니까? 번화한 도시에 사십니까? 고요한 시골 마을에 사십니까?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기운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 가정의 평안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무료인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돈 안 드는 거 아시죠? 그냥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구독하시면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구독해 주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매일 정성껏 좋은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초겨울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산길은 일찍이 막혀버렸습니다. 나무꾼들은 산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지 못하는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 나무를 해왔습니다. 위험하다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도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해다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도리는 산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가까운 곳에는 뗄 만한 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나무를 했습니다. 지게에 가득 나무를 지고 내려오려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올 조짐이었습니다. 도리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눈이 너무 빨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내리더니 곧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무를 진 채로 눈 속을 헤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헤맸을까요? 눈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리는 그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까이 가니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마을 변두리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도리는 살았다 싶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나무꾼입니다. 눈보라에 길을 잃었습니다. 잠깐만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순덕이었습니다. 순덕이는 눈 범벅이 된 도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나, 이를 어째. 빨리 들어오세요. 얼어 죽겠어요. 순덕이는 도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이 하나뿐인 작은 집이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피워져 있어 따뜻했습니다. 순덕이는 도리의 눈을 털어주고 얼어붙은 옷을 말리게 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데워 마시게 했습니다. 도리는 몸이 녹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과부 순덕이의 집이었습니다. 도리는 당황했습니다. 저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순덕이가 말렸습니다. 밖을 보세요. 눈이 얼마나 오는지. 지금 나가면 죽어요. 눈이 그칠 때까지 여기 있으세요. 도리는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정말로 눈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지금 나가면 백보도 못 가서 얼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도리는 어쩔 수 없이 순덕이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눈은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집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순덕이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밤을 새웠습니다. 불이 꺼지면 얼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리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남의 집에, 그것도 과부의 집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순덕이가 도리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돌도리입니다. 아, 나무꾼 도리 아저씨구나. 들어본 적 있어요. 마을에서 나무 파는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순덕이는 도리에게 밥을 차려 주었습니다. 변변찮은 밥이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에 김치 몇 쪽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감사히 먹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따뜻한 밥이 꿀맛이었습니다. 도리가 밥을 먹으며 순덕이를 훔쳐보았습니다. 순덕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촛불에 비친 얼굴이 고왔습니다. 도리는 이런 예쁜 여자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쁘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도리는 진짜로 순박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처럼 나쁜 생각을 할 줄 몰랐습니다. 밥을 먹은 후 순덕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쪽 구석에서 주무세요. 저는 이쪽에서 잘게요. 순덕이는 방 가운데에 보자기로 칸막이를 만들었습니다. 한쪽은 도리가, 한쪽은 순덕이가 쓰기로 했습니다. 도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구석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순덕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주무세요? 아, 아니요. 아직 안 잤습니다. 저도 잠이 안 와요. 무서워서요. 눈보라 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도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덕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 오늘 무서웠어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집이 무너질 것 같고 얼어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아저씨가 와서 다행이에요. 사람이 있으니까 덜 무서워요. 도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아까 얼어 죽을 뻔했는데 아가씨가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덕이가 웃었습니다. 아가씨라뇨? 저는 과부예요. 아가씨 소리 들을 자격 없어요. 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아가씨예요. 저한테는요. 순덕이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덕이를 과부라고 팔자 사나운 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순덕이를 사람 대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보라고 불리는 이 남자는 순덕이를 아가씨라고 불렀습니다. 순덕이는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무 일도.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쳤습니다. 그러나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도리는 순덕이에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순덕이가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눈이 많이 쌓여서 위험해요. 도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길을 헤치며 집으로 갔습니다. 산에 두고 온 나무지게는 나중에 찾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리가 순덕이 집에서 밤을 보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이 많이 온 날 바보 도리가 과부 순덕이 집에서 나오는 것을 누군가가 봤던 것입니다. 소문이 삼시간에 퍼졌습니다. 바보 도리가 과부 집에서 잤대. 젊은 남녀가 밤새 뭘 했겠어? 분명히 그랬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소문이 만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만수는 분노했습니다. 뭐? 바보 도리가 순덕이 집에서 잤다고? 내가 찍어둔 여자를 바보놈이 건드려? 만수는 앙심을 품고 소문을 더 부풀렸습니다. 도리가 순덕이를 겁탈했다느니, 둘이 오래전부터 정을 통했다느니 온갖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바보 도리와 과부 순덕이의 말은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이는 청천벽력 같은 소문에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보라에 길 잃은 사람을 재워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순덕이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젊은 과부가 역시 조신하지 못하군. 남자를 끌어들이더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순덕이는 억울해서 눈물이 났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할수록 더 의심받았습니다. 도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리를 놀렸습니다. 야, 바보 도리, 과부 집에서 재미 봤냐? 어떻더냐? 어휴, 바보도 여자는 아는구나. 도리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자기와 순덕이를 욕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싫었습니다. 만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장인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과부년을 마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마을의 풍기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저렇게 행실이 나쁜 년을 마을에 둘 수 없습니다. 이장은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을 회의를 열었습니다. 순덕이를 마을에서 쫓아냈자는 안건이었습니다. 순덕이는 마을 회의에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장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년아, 젊은 과부가 조신하게 살지는 못할 망정 남자를 끌어들여 마을의 망신이다. 당장 이 마을을 떠나거라. 순덕이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눈보라에 길 잃은 사람을 재워줬을 뿐입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그러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남녀가 한방에서 밤을 보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고? 누가 그 말을 믿냐? 거짓말 작작해라. 그때 군중 속에서 도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바보 도리가 왜 나오냐? 도리가 이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눈보라에 길을 잃어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순덕이 아가씨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순덕이 아가씨는 착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만수가 비웃었습니다. 바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나 나냐? 도리가 고개를 들어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맑고 단호한 눈이었습니다. 저는 바보지만 이것만은 알겠습니다. 순덕이 아가씨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나쁜 짓입니다. 저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도리의 눈빛에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곧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바보가 감히. 만수가 도리를 때리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리가 그 손목을 잡았습니다. 도리는 힘이 셌습니다. 나무를 해서 힘이 강했습니다. 만수는 손목을 빼지 못했습니다. 도리가 말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저는 맞아도 되지만 순덕이 아가씨는 안 됩니다. 만수는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이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도리, 손 놓아라. 그리고 물러서 있어라. 도리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순덕이 옆에 서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순덕이를 쫓아내려 했는데 도리가 나서서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바보 도리가 과부를 감싸는 것을 보면 정말 뭔가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바보도 사랑을 아는가. 결국 이장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덕이를 당장 쫓아내지는 않겠다. 그러나 두 사람은 100일 동안 마을 앞 광장에서 무릎을 꿇고 반성해야 한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빌어야 한다. 순덕이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쫓겨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도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매일 마을 광장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겨울 추위 속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눈이 쌓인 땅에 무릎을 꿇으니 살이 에이듯 아팠습니다. 바람이 불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버텼습니다. 포기하면 쫓겨날 것이 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구경하러 왔습니다. 바보와 과부가 무릎 꿇는 것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냥 지나치면서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아직도 거기 있냐? 추워 죽겠다. 빨리 집에나 가지. 도리는 무릎을 꿇으면서도 순덕이를 걱정했습니다. 순덕이 아가씨 괜찮으세요? 많이 춥죠? 순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도리 아저씨는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도리는 대답했습니다. 아가씨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날 밤 아가씨가 안 계셨으면 저는 죽었어요. 은혜를 갚아야죠. 순덕이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바보 같은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착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열흘 20날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꿇었습니다. 무릎에 굳은 살이 박이고 손발에 동상이 걸리고 얼굴이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것 아닐까? 진짜 아무 일 없었던 것 아닐까? 바보 도리가 거짓말할 줄 알겠어? 저놈은 거짓말할 머리도 없어. 그러나 만수와 이장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만수는 순덕이 집에 몰래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직도 버티냐? 내 말 들었으면 편하게 살았을 것을. 멍청한 년. 순덕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화가 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앙심을 더욱 품었습니다. 드디어 100일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릎 꿇기를 마쳤습니다. 이장은 마지못해 선언했습니다. 100일 동안 반성했으니 이제 돌아가도 좋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순덕이와 도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누워 있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0일 동안 무릎을 꿇는 두 사람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두 사람이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것을 보면 정말 결백한 것 아닐까. 바보 도리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놈이야. 저놈이 아무 일 없었다고 하면 정말 없었던 거야.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아닐까. 특히 마을의 어르신들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도리는 부모가 일찍 죽어 불쌍한 놈이야.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 남 도와주기 좋아하고 시키는 일 다 해주고. 저런 놈이 나쁜 짓을 했겠어? 그리고 순덕이도 불쌍한 년이야. 1년 만에 과부가 되어 혼자 살았어. 시댁에서도 쫓겨났고. 저 년이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괴롭히냐. 마을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수가 술에 취해 순덕이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밤중이었습니다. 만수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순덕이 문 열어. 내가 왔다. 오늘은 안 돌아갈 거야. 순덕이는 무서웠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세요. 돌아가세요. 만수는 화가 나서 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쾅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 열어. 안 열면 부숴버린다. 순덕이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만수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순덕이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리가 와 있었습니다. 도리가 만수의 팔을 비틀어 잡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말했습니다. 가세요. 여기 오지 마세요. 순덕이 아가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만수가 악을 썼습니다. 이 바보가. 나. 도리는 만수를 놓아주었습니다. 만수는 팔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물러섰습니다. 두고 봐. 너 죽어. 만수는 욕을 퍼부으며 도망쳤습니다. 도리가 순덕이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순덕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왔어요? 도리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냥 걱정이 돼서요. 요즘 매일 밤 여기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혹시나 해서요. 순덕이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남자가, 이 바보 같은 남자가 매일 밤 자기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덕이는 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리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갚을 거 없어요.
저도 아가씨한테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날 밤에요. 순덕이는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가 바보라고?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순덕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리 아저씨 저랑 같이 살래요? 도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같이요? 네, 같이요. 저도 혼자 외롭고 아저씨도 혼자잖아요.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도리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보인데요. 저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살아도 돼요? 순덕이는 웃었습니다. 바보 아니에요. 아저씨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아저씨가 좋아요. 도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아가씨가 좋아요. 처음 본 날부터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앞에는 아직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수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에게 당한 것이 분해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밤에 졸개들을 데리고 도리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다행히 도리는 그날 순덕이 집에 있어서 화를 면했지만 도리의 움막은 홀랑 타버렸습니다. 도리는 집을 잃었습니다. 가진 것도 다 탔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제 집에서 같이 살아요. 저는 아저씨가 있으면 돼요. 두 사람은 순덕이의 작은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습니다. 바보와 가부가 동거한다. 어휴 창피해라.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냥 놔둬라. 둘이 좋다는데 뭘. 바보 도리가 순덕이를 잘 돌봐주고 있잖아. 순덕이도 도리 덕분에 안전하게 사는 거고. 뭐가 문제야?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바뀌었습니다. 도리와 순덕이가 함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은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두 사람 진짜 서로 좋아하는구나. 바보 도리가 순덕이를 저렇게 아끼는 것 봐라. 순덕이도 도리를 살뜰히 챙기고. 저게 진짜 부부 아니야? 결국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했습니다. 큰 잔치는 없었습니다. 그냥 둘이서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에 착한 어르신 한 분이 주례를 서주었습니다. 너희 두 사람 앞으로 잘 살아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복이 올 거야. 두 사람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도리는 더욱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순덕이는 삿바느질과 농사일을 했습니다. 둘이 힘을 합치니 살림이 나아졌습니다. 작은 밭도 장만하고 집도 조금씩 고쳤습니다. 2년이 지나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건강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도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순덕이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진짜 가족이요. 마을 사람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바보 도리한테 아들이 생겼대. 잘 됐네. 순덕이도 고생 끝에 복이 오는구나. 그런데 만수는 여전히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만수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사고였습니다. 만수가 이웃 마을의 처녀를 겁탈하려다가 들킨 것입니다. 처녀의 오빠가 달려와 만수를 때렸습니다. 만수는 도망치다가 관아에 잡혔습니다. 만수의 재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저질러온 온갖 악행이 밝혀졌습니다. 순덕이에게 했던 행패도 도리 집에 불을 지른 것도 다른 여자들을 괴롭힌 것도 다 밝혀졌습니다. 관아에서 만수를 심하게 벌했습니다. 곤장 100대를 맞고 유배를 갔습니다. 만수의 아버지 이장도 연좌되어 이장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만수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순덕이가 얼마나 억울했겠어. 도리가 순덕이를 지켜준 게 다행이야. 우리가 그동안 잘못 봤구나. 마을 사람들이 도리와 순덕이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너희들을 오해했다. 용서해라. 도리는 해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순덕이도 웃었습니다. 이제 좋아졌으니 됐어요.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리와 순덕이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들은 총명했습니다. 도리는 아들을 서당에 보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나중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했습니다. 도리와 순덕이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가난하던 살림도 점점 나아져서 중간 정도의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고 남을 도왔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리를 더 이상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불렀습니다. 도리 어른, 도리 영감. 순덕이도 마을에서 존경받았습니다. 젊은 과부들이 순덕이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냐고. 순덕이는 대답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돼요. 착하게 살면 하늘이 알아봐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날이 반드시 와요. 도리와 순덕이는 구순까지 해로했습니다. 100년을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80년 가까이 함께 했습니다. 죽을 때도 같은 해에 죽었습니다. 도리가 먼저 가고 순덕이가 석 달 후에 따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나란히 묻어 주었습니다.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정직한 나무꾼 도리와 착한 아내 순덕이 여기 잠들다. 지금도 강원도 깊은 산골에 가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폭설에 길 잃은 나무꾼이 과부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 평생을 해로했다는 이야기. 바보라고 놀림받던 남자가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다는 이야기. 손가락질 받던 과부가 마을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이야기. 마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바보처럼 보이는 사람이 가장 현명할 수 있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강할 수 있다고. 그리고 착하게 살면 하늘이 알아본다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도리와 순덕이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리와 순덕이처럼 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착하게 살고 끝까지 버티면 됩니다. 하늘은 반드시 알아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바보처럼 보이는 사람이 가장 착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 가정의 평안을 빕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십시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저도 꼼꼼히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 좋은 꿈 꾸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